저희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, 절대 금융기관의 말을 믿지 마라. 그냥 자기들의 건전성과 연체율을 낮출 수만 있다면이란 전제에서 이제 채권, NPL 채권에 와 하는 그런 호구 투자자들, 그런 호구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. 근데 굳이 찾아 나설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전화가 가. 그러면 채권 담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NPL 투자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된다, 또는 이런 거 좀 걸러야 된다, 피해야 될 NPL 한 3가지 정도 좀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선 NPL 투자를 하기 전에 로마켓TV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, 절대 금융기관의 말을 믿지 마라.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제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데, 금융기관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채권을 팔면 그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 우량하다, 부실하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그냥 자기들의 건전성과 연체율을 낮출 수만 있다면이란 전제에서 이제 채권, NPL 채권에 와 하는 그런 호구 투자자들, 그런 호구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. 근데 굳이 찾아 나설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전화가 가. 그러면 채권 담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채권 당연히 좋다고 하죠. 그리고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실들을 가감하게 오픈을 하거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. 그냥 얼마에 매각이 가능하다. 근데 여러분 협상을 하시면서 촉이 쌀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때냐? 너무 채권 협상이 잘 될 때. 그 채권 협상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건 팔아요? 했을 때 채권 담당자가 네,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? 할인해 드릴게요. 그리고 거래합시다 했을 때 근질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알아서 다 해줄 때,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. 이유는 이 채권을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. 그 이유가 우량한 채권이 아닌 부실화된 채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 담당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. 제일 조심해야 될 그게 첫 번째죠. 채권을 못 담아도 투자를 못 해도 망하는 케이스가 많지만, 채권을 잘못 담거나 투자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. 두 번째, 또 어떤 것들이 해야 될까요? 첫 번째 채권에서의 그런 부실화되었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, 채권, 즉 NPL 채권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, 즉 론 컨디션이라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. 캡이라는 개념에서,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. 그 수익 구간은 담보가 대비 가지고 있는 내가 채권의 가치, 그 차익 부분, 그 사이가 룸, 즉 수익 공간 룸, 작아야 될까요? 커야 될까요? 커야 됩니다. 론 컨디션이 담보부동산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야 그 룸이 커지겠죠. 우리는 채권을 투자해서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, 뭐 정상이자, 연체이자, 가지급급 등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연체이자 수입을 먹는 건데, 룸이 작아봐요. 그러면 연체이자가 쌓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지고, 결국에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은 넘어가게 되고, 결국에는 이 담보부동산의 환가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채권이다. 그렇기 때문에 론 컨디션이 상당히 낮은, 그러면 기준을 좀 세워드릴게요. 자, 담보부동산 대비 론 컨디션이 한 몇 프로 정도, LTV라고 하죠. 론 투 밸류. 몇 프로 정도 나간 게 적정한가요, 변호사님? 보통은 한 65% 그 정도 이내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65% 이내 들어오는 것들 중 원금 할인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먹을 게 많다라는 채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근저당 NPL과 그리고 신탁 NPL 나눠지는데, 근저당 NPL은 어떤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신탁 NPL은 어떤 게 조금 피하는 게 좋다,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? 변호사님, NPL 비즈 클래스나 론마켓 TV에서 늘 두 가지 형태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. 그렇죠. 하나는 근저당 NPL, 하나는 신탁 NPL이에요. 근저당 NPL에서는 어떠한 채권들을 조금 피해야 될까요?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과다 대출이 나간 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채권들을 피해야 되고, 과다 대출 너무 전문적인 표현이다. 너무 좋습니다. 과다 대출 말고 또 근저당 NPL은 어떤 채권들을 좀 피해야 될까요?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NPL은 레버리지 비즈니스인데,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근저권 대출을 이렇게 대부분 받아서
잔금을 치르고 이 채권을 양수도를 완료하게 되죠. 근데 맞습니다. 네. 그 과정에서 근질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질권 대출 이자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. 그러다 보면 그 이자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 채권들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.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근저당권부 근질권 이자가 높으면 우리의 수익률이 네, 낮아지니까 침해가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되고, 또 근질권 대주가 또 좀 취급하기 애매한 물건들은 어떤가요? 그런 물건들이 가끔 보입니다. 그런 네. 물건들의 근저당 NPL은 취급하면 좀 곤란해지죠. 곤란해지겠네요. 그리고 심지어 대출 승인이 안 나서 잔금을 아, 치르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변호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, 여러분. 지금 여러 살렸습니다, 방금. 곡소리 날 뻔했는데 여러 살렸습니다. 그게 뭐라고요?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질권 대주하고의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양수도 계약서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는 근질권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질권 대출이 되지 않는 근저당 NPL을 잘못 계약을 해놓고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이 안 나와 버리면 계약금 어떻게 되는 거죠? 만약에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금 다 몰치됩니다. 네. 여러분들 아직도 이러한 논점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변호사님께서 오늘 여러 살리셨네요. 그러면 근저당 NPL은 조달이 힘들거나 그리고 이자율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라. 그리고 과다 대출이 나간 것들도 지양을 해라. 그렇다면 신탁 NPL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? 신탁 NPL의 경우 근저당 NPL과 달리 궁극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,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, 명도의 문제라든지, 근데 이제 명도보다는 유치권 또는 뭐 심지어는 법정지상권, 법칙권.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신탁 NPL의 법률적 위험 부담은 전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된다? 결국 낙찰을 받은 소유자가 낙찰을 부담해야 받은 되죠.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채권 담당자 말을 믿지 마라. 결국에는 나만의 주관적 판단, 투자 판단이 바로 서야 된다. 두 번째는 론 컨디션을 잘 체크해라. 결국에는 환가의 가능성이 높은 론 컨디션이 낮은 채권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저당 NPL과 신탁 NPL의 각각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셔라.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재미있고 높은 수익률을 가진 NPL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NPL 투자는 론마켓TV와 함께 하시죠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